네, 단식 19일째였던 어제 오전 건강 악화로 인해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부 당협위원장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병상에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변인님 어제 일정들을 계속 같이 소화를 하셨죠? 아침에 여도 성모병원 거기 있다가 녹색병원 이송되시고 그다음 녹색병원으로 제 일정 본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 어떻다고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 지금 의료진 외에는 일체 대표를 뵐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료진 통해서 안으로는 아예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거의 못 들어갑니다. 의료진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한 게 아니고 지금 최소한의 수액 치료 말고는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위중한 상황은 넘겼지만 현재로서는 기력은 전혀 회복하지 못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단식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그 의료진하고 그 안에 들어간 저희 최소한의 그 비서실 직원 한 분 정도가 들었는데 대표가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수액 치료 말고는 아예 음식물 이런 것들은 받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표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야당 대표가 오늘까지 하면 20일째죠.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는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저는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11월에 황교안 대표께서 당시 미래통합당인가요? 야당 제1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할 때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 기조 변환과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때보다 더 상황은 악화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렇게 무리하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말 그거 국민들 목소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폭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붕괴됐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가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은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정말로 이게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경청을 하고 좀 바꾸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대표가 그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희망하는데 본인께서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 동안 단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8일 차인가에 실려가셨어요. 대개의 경우는 8일이나 9일 정도로 완벽하게 단식을 할 경우는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실려가서 김영삼 대통령은 병실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수액을 맞으면서 단식을 계속해서 23일까지 가셨던 거예요. 나머지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이정현 대표라든가 이분들도 대개 8일, 9일 차에 기절을 해서 실려갔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열흘 차에 검찰에 출두를 하셨고 또 13일 차에도 두 번째 출두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통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19일 단식이라는 건 사실 그냥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좀 병원에 가셨는데 빨리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되찾으셔야지 본인이 얘기하는 그 정권과의 싸움도 하실 것이고 또 혹시 검찰이나 지금 재판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국민의힘에서도 뭐 여러 이제 쾌유를 바라는 이제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고 특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병문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전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병문안이 쉬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약간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기회나 시간을 보는데 이게 좀 서로 양쪽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걸 좀 놓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그 김기현 대표께서 찾아가서 그 어쨌든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뭐 여러 번 밝히긴 했으니까요. 여러 공개적으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았고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하셨으니까 글쎄 그건 뭐 결정은 이제 그 김기현 대표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병실에 어쨌든 정치인이고 뭐 저희 당에서는 분명히 저분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 야당의 대표시고 그래서 지금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가셨으니까 여당 대표로서 찾아가서 그 어떤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들으신 대표의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건 뭐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는 건 없고요. 전 단지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예.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 조속한 쾌유 기원한다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사실 대통령실에서 더 많은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떤 류의 뭐 입장들을 지금으로서 바라고 있는 겁니까? 우리 민주당이 예. 뭐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에도 도의가 있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같이 해가는 정치의 파트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조롱들이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이 폄훼하고 조롱한 말을 사과까지 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를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정무수석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건강을 챙기라고. 그러면서 5일차 때는 국무총리까지 갑니다. 6일차 때는 이해찬 당대표가 가고요. 그래서 풀어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찾아가고 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그러면서 풀어내는 거 그게 정치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게 집권 세력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김기현 대표님 최근까지 뭐 하셨습니까? 단식 쇼. 그 안에 있는 지도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가 단식장에서 뭔가를 섭취하는 것처럼 조롱하고 폄훼하고 설사 본인들의 극력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만류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고 여당 지도부의 태도입니다. 그걸 앞장서 가지고 부추기고 했던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정치를 떠나서도 인간적 도의가 아니고 대통령실 왜 입장이 안 나왔습니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단식 누가 하라고 했느냐? 저는 그걸 본 제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야당을 매몰차게 몰아붙이고 무기한 단식을 하고 목숨을 건 야당 대표를 조롱하고 폄훼합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습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쳐줍니까? 저는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같은 정치를 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자고 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기본적 예의가 없다, 도리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공식 일정이 있잖아요. 이제 퇴임 후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식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식 일정 소화하기 전에 병문안을 간다라는 이제 보도가 오늘 오전에 좀 올라왔던데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그 관측으로는 예. 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예. 몇 시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오실지 예. 이런 부분들은 조율적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에 돌입하자마자 예. 다음 날 직접 전화를 주셨죠. 하면서 메시지가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야당 대표가 결국 이렇게 단식에까지 몰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또 13일 차인가요? 이때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직접 오셔서 대통령께서 단식을 만류한다. 그만해달라는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다시 아직도 병원까지 이송됐지만 단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문 전 대통령이 좀 강하게 만류하면 이 단식이 좀 중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전혀 모르십니까? 일단 이거는 뭐 대통령과 대표가 직접 만나셔 봐야 거기서 어떤 대화를 나누실지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어제 병원 행하고 2시간 정도 뒤에였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은 또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련해서 이야기 좀 했거든요. 관련 발언들 함께 듣고 오시죠.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어떤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죠.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입니다. 예, 영장 청구가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소식으로 덮으려는 것이다라는 민주당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까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권칠승 대변인이 얘기하는 뭐 병원 이송 소식을 덮기 위해서 영장을 득달같이 청구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영장이 무슨 붕어빵입니까? 바로 찍어갖고 갑니까? 그 며칠 전부터 다 140 몇 페이지에 되는 A4 용지 거의 책 한 권 분량인데 그거를 무슨 영장 이 대표가 실려가니까 그 영장을 바로 청구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오다가 그리고 이 18일 정도의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18일 날 그것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를 받고 나서 아마 18일쯤에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준비했다 그 원래 기준 하던 프로세스에 따라서 한 건데 그거를 마치 무슨 선전선동을 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니까 바로 검찰이 영장을 득달같이 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선동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무슨 정치인들과는 다른 그런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장관이라는 것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근데 저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제가 알기에는 저분의 스타일이에요. 그 검사들 사이에서도 저 술 한 방울도 안 마시지 않습니까? 예. 가서 선배들이 앉아서 야 너 반 잔만 마셔 한 잔만 마셔라고 할 때도 끝까지 버티면서 한 잔도 안 마시면서 그 술자리에는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분은 그냥 원칙대로 나는 검사로서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스타일의 분위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 검사 한동훈, 그러니까 법무장관 한동훈도 검사 한동훈에서 시작됐는데 검사 한동훈과 법무장관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단식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 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유도리를 두고 지연을 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 말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런 모습이 그 집권당의 아니 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죠. 예, 한 장관에 대한 의견 해주셨고 또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터무니없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18일 무슨 뭐 영장 청구될 거라는 뭐 대표가 했다는 보도가 한 군데 나왔는데 그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공교롭기는 하죠. 만약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혼미한 상태에 실려갔는데 바로 그 실려갔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런 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면은 글쎄 아무리 공교롭다고 하더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황 바꿔놓는다면. 역지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저분의 스타일을 제가 알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은 검사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국의 법무행정을 총 책임진 법무장관이고 국무위원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심하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심한 표현을 쓴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천박함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릅니다. 천박하고 경박하고. 아니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실력을 거다 자범이라는 비유를 합니까? 저는 저렇게 하는 모습이 누가 그렇게 호응하겠습니까? 본인 좋아하는 일부 계층 말고 일부 지지자 말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한동훈 장관 저 발언이 알려지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여당의 지도부 한 분과 만났어요. 그 직후에. 예. 그분이 수도권에 지역을 두고 있는 분인데 한숨을 쉬더군요. 전 저렇게 나가면 작게는 국민의힘 내년 총선 수도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합리적인 중도분들이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저런 모습 보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 국무장관, 저런 법무장관은 제 인생에 처음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입니다. 아니면 정말 한동훈 장관의 저런 결기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모두에게 같이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주변 분들한테도. 그러면 제가 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야당과 야당 대표에게만 저렇게까지 국회 올 때마다 모진 얘기, 정말 듣기 민망한 얘기 계속 쏟아낼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니까 모든 국민한테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제가 좀 듣겠습니다. 근데 그쪽은 수사를 전혀 안 하잖아요. 내년 총선에 뭐 국민의힘이 이리 가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은 뭐 민주당 희망사항이실 것이고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그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법정에 가서는 시인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펄펄 뛰면서 돈봉투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정에 가서 윤관석 의원이 본인이 돌렸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광욱 의원도 그렇게 펄펄 뛰면서 무죄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한동훈 장관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자범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자범들도 만약에 다 단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건데 마치 무슨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범이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네. 혹은 뭐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하면서 이제 국회 표결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지금 민주당 내 의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당내 제가 뭐 전체 의원들을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많은 의원들이 대표의 단식과 그다음 단식 중간에 네. 우리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를 했어요. 네. 단식 11차 때고 13일차인가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특히 두 번째, 6번째 소환 조사였죠. 이 쌍방울 관련돼서는 두 번째였을 때 1시간 50분인가요? 2시간도 채 조사를 않고 끝내는 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의원들도 많이 분노하더라고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물증이나 제시도 못하면서 또 대표를 불렀구나 이런 얘기를 했고 좀 전에 영장 청구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저도 이제 뭐 영장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백현동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무슨 200억 원을 배임을 하면서 200억 원을 그 김모 씨하고 이쪽 이재명 대표 측하고 그 나누기로 했다. 이런 뭐 되게 뇌물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영장에 아예 그 내용은 또 없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지난번 대정동 때도 그 어마어마한 액수 428억 원 약정설이 정말 기사가 수만 건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범죄자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영장 빠졌고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다 따져보면은 검찰이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없는 건가? 이런 상태로 영장을 쳐오고 이런 영장을 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뭐 물어보시니까 예. 이렇게 부당한 영장 청구를 할 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2달 전부터 6월 초부터 당대표가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쳐달라. 당당하게 나가겠다. 그 요구사안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요구했던 겁니다. 권성동 의원처럼 해달라. 윤핵관의 맏형인. 국회 열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마치 그걸 또 비난합니다. 근데 검찰이 2달을 넘겼죠. 그리고 회기 기간에 정규국회 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가결을 시키면 법원에서 봐라. 국회에서도 가결돼서 오면은 참 부담이 없을 겁니다. 부결시키면 뭐겠습니까? 민주당 또 방탄한다. 그 공격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당에서도 지도부 차원 이렇게 논의가 좀 이루어질 걸 봅니다. 예.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논의가 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요. 어저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상임위도 보이콧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철회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뭔가 총공세 같은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찾아가고요.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민망하니까 그런 제스처를 하는 거죠. 네. 아니 무슨 총리 회의만 그 이전에 대통령 당선된 지 2달 만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대거 참석해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탄핵 박진 장관도 탄핵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상민 장관은 실제로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당했고 그다음에 또 무슨 국방부 장관 탄핵하겠다고 그랬다가 그럼 국방부를 6개월 동안 공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쑥 들어가고 탄핵 얘기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기에 뭐 국무총리 해임안 정도 얘기하는 게 뭐 저는 대수롭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수많은 그 공격과 말폭탄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 대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투표를 앞두고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성의 표시 이런 것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성 같은 게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장하는 뭐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하겠다는 것들이 네. 그거를 보면서 진짜로 저분들의 그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건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태까지 수없이 내 발로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의 안을 받아들여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그걸 또 온갖 구차한 얘기를 들이대면서 그걸 바꾸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가겠다.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판부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말로 재판부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그거를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자꾸만 이런 데 나와서 영장 내용에 대해서 뭐 이게 옳고 저렇게 옳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제 바로 박강원 원내대표의 교수단체 대표 연설 이후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지요. 네. 그렇죠. 제 기억으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는데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하거나 그 전에 총리가 뭐 사임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해임 건의안 뭐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해임 건의안이 제출돼서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대통령이 다시 또 거부한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스처가 아니고 상당히 엄중하게 국회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다수 의석 정말 야사당 저는 전부 다 해임 건의안에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힘만 반대하는 거죠. 네. 이런 여론이 국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됐는데 그때 외교 참사 때문에 제출됐습니다. 대통령 귀등으로 듣지도 않으셨죠. 이태원 참사 159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생을 등졌는데 해임 건의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 또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이유가 없습니까?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민들이 반대하지만 우리 정부 대통령 한 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까? 최상병에 대한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화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민생고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념 전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역사에 지우고 있습니다. 독립 영웅은. 그럴 때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정말로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정말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부당한 정치 공세면 국민들로부터 우리 민주당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저부터 욕을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는 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세력으로서도 정말 왜 야당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 왜 국민들은 이런 여론이 높은지 이런 걸 좀 새겨 들으시고 국정의 기조를 바꿔주시기를 정말 강력히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말씀만 들으면 지금 이게 단독 의결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이게 같은 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표결이 같은 날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저는 그 방탄을 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고 뭐 국회의원들을 장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실제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강행을 하든가 아니면 탄핵을 하겠다고 계속 으름장을 놓고 그다음에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해서까지 탄핵 운운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요. 저는 그거야말로 입법부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당 대표가 어떠십니까? 본인들의 당 대표는 수많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방탄 국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불체포 동의안이라는 그런 불체포 특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재판부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까지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것은 물론 이것은 그 해임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이 당 대표로 계시면서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걸핏하면 탄핵과 해임 건의안을 저렇게 남발하는 거 아마 대한민국 입법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과 그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거나 협박한 그런 정당이 있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예, 상임위 같은 경우는 보이콧하기로 어제 얘기한 것은 필요한 것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보류하기로 했다,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시 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철회가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민생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거나 부담이 됐거나 그랬었던 걸까요? 많은 국민들이 보십니다. 저는 이런 집권 여당은 처음 보는 게 야당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동안 상임위 열자고 하면은 보이콧을 해왔죠. 파행을 시키고. 어제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필수 상임위를 제외하고 일부 상임위에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였고요.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상임위가 운영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은 탄핵 소추까지 됐고요. 얼마나 지금 내각이 엉망이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면 야당이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되는 국정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방탄하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방탄 보셨습니까? 방탄이 제대로 되면 당대표가 6번이나 소환조사 받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아주 무거운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은 소환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혐의가 있으면 공무원들만 조사합니다. 대통령 처가 쪽의 회사는 조사 자체를 안 해요. 이게 방탄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 중단됩니까? 검찰 수사 안 해요? 재판 안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 그대로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그게 그렇게 무리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선진국가에서 모두 공통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안 받거나 재판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호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당당하려면은 본인들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얘기하시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많은 의혹들과 공천 헌금에 대한 의혹들, 비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수사받는 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불구속을 검찰이 결정합니까?
불구속은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대표를 불구속해서 계속 재판을 나중에 가게 하라라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불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려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안 하면서 불구속해라, 불구속해라. 그거 특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오죽하면 탄핵 소추했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관이 그 9분의 헌법재판관, 국민의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그런 진보 재판관이 다수인 그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행안부 마비시킨 거에 대해서 민주당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던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판결 직후에 나온 최강욱 의원의 발언, 또 여당의 반응까지 함께 보시죠.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간에 이렇게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또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평형화하려는 그 어떤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범죄 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습니다.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모렴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네, 각각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번 판결 좀 보셨습니까? 그건 너무 때늦은 정의가 구현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 자체가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1월 달인가에 최강욱 의원이 기소가 됐죠.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리고 이 김명수 대법원장 치하에서 재판이 이 간단한 사실 아니에요. 인턴 허위 경력을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이 간단한 사실 하나를 결정하는데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금 저분께서는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거의 80% 이상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온갖 발언, 할 말 안 할 말 다 하셔서 굉장히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죠.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세요. 본인이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도대체가 이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법원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도, 예를 들면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2년형인가에 살고 나오시고, 드루킹은 자기 공범이라고 얘기했던 드루킹은 다 진술을 해서 그분도 다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법정이 없으면.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도 실형까지 다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더니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재심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흐지부지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원에 의해서 그 혐의 사실이 확정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내지는 잘못한 게 없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정말 두고두고 큰 그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건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거론이 돼서 거론하면서 법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딱 한 예만 들어드리고 이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제 동원 때도
판결을 무시하더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인 원인 때문에. 대통령은 3개월이 안 돼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면 복권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분이나 대통령 사람들한테. 법원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놓쳤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지금 없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이번 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뭐 제가 최강욱 의원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변호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은 왜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의원처럼 조국 장관 가까운 사람들, 왜 이재명 대표, 민주당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적용을 받아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얘기 하려면은 본인들 좀 제발 돌아보세요. 3개월도 안 돼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또 김명수 대법원 얘기하시려고죠. 제가 반박해 드릴게요. 그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내신 1심 주심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소하신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다툼을 벌일 때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고 사표를 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팩트 확인하지도 않고 또 엄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본인들을 되돌아보세요. 그 최광욱 의원과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성격이 매우 강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폭로를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유재수 씨가 재판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그런 제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일부가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그것을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 그릇이 한두 개 깨졌는데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게 김명수 대법원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얼마나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을 그것과 이번에 최강욱 의원 사건을 같이 비교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 그 재판을 했던 그 대법관께서는 그 이전에 국민의힘 관련 선거법은 몇 개월 만에 판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년 몇 개월을 그냥 껴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내부에서도 반발이 막 벌어지니까 그걸 소부에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원 합의체로 넘겼는데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3명 중에서 한 분은 재척 사유로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잘 아니까 재판할 수 없다고 빠지고 12분 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이 했는데 그중에 9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중에 반대했던 한 분이 누구시냐면 이 사건의 소부 담당자였던 그 대법관이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왔느냐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박을 안 할 수 없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템이 아마 김행 후보자나 이균용 후보자니까 되게 곤란하실 것 같아서 길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국민의힘 분들은 대법원 판결문 제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분이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안 들어있다니까요. 좀 보고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5개 혐의를 가지고 다툽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의 감찰 이런 것들은 그 혐의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이분이 공익신고자가 아니죠. 대법원은 5가지 혐의를 놓고 봤는데 본인의 부정 비리를 숨기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을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김명수 대법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얘기를 하면은 이러면 건전한 대화나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지금 한번 다 있으니까 기사를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이랄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1, 2심이 모두 다투질 않았어요. 그 내용은. 다 제외를 하고 검찰이 그 내용 자체로 한 게 아니고 공무상 기밀 누설은 다른 혐의를 가지고 한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다툴 수가 없죠. 그거는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 유죄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가 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삼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김태우 씨가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익 제보자 맞죠? 근데 그중에서 18가지인가 중에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사실은 기밀에 해당된다라면서 그때 당시에 임종석 실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만약에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공익 제보자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최종심 나오기 전에 감경 조치가 있나 봐요. 감형 조치, 국민권익위에 그걸 신고했는데 국민권익위가 거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두 분께서 좀 쟁점으로 보고 계신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각각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먼저 좀 들을게요.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는 정말 제 기준이나 우리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처음 알려졌던 것들이 성 관련된 성비위나 뭐 미성년자,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대단히 솜방망이 처벌을 많이 한 게 아니냐. 그거 나왔는데 나머지 개인적인 내용들이 너무 커요. 대표적으로 짧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재산신고 누락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이분은 법을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비상장 주식 공직자를 재판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 이거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몰랐다는 얘기가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외에도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갔는데 그 경비를 어떻게 했는지, 해외 거주하고 있는 숙소랄지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아빠 찬스를 썼다는 아들의 로펌, 인턴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이 대법원장을 맡는 게 맞는지 저는 상당히 부적격한 인사를 대통령께서 지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은 결국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충분히 청문회라는 것은 검증의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와서 공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거기에 밝혀야 되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인가요? 거기서 대법원장 지명을 받았을 때 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서민 코스프레를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고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고법부장 판사가 사표를 내니까 야 국회에서 탄핵을 너를 하겠다는데 이거 너 사표 내면 어떻게 해? 사표 나 못 받아줘.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했다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했고 그게 나중에 폭로되니까 아 제가 기억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의 권위를 정말 바닥으로 떨어뜨렸던 분, 그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이어서 저는 이균용 이번에 신임 대법원장이 절대로 그런 길을 걷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국회 표결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틀간 진행된 이 청문회 내용들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